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모든 수단 동안 선전포고 나왔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200%, 300%까지 가능한 것이 크게 줄어든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기사에서는요, 농협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어떤 부정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쇼킹부동산 가족분들 중에서 하반기에 청약을 준비하신 분들은 꼭 내가 계약금 마련이 안 됐네, 미리 자금을 지금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건 서두르신 것이 좋다, 여러분 강조를 드려요. 자, 고성범 금통위위원회 신임 금융위원장 임명 이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매파였거든요. 특히 2003년 신용카드 사태나 2011년 저축은행 PF 부실 사태 처리를 주도했기 때문에 부채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금융위원장에 지명이 됐다는 거는, 야, 위에서부터 어떤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뭔가 대처를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됐었고, 그러면은 청와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거다 예상을 했었는데, 그 시점이 굉장히 빠르고 강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아예 가계부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한 언론 기사 보겠습니다. 자, 고 후보자는요, 금융위 직원들과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책 추진 시에는 항상 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면서 약간 우회 통로 같은 것을 차단할 의지를 보였어요.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DSR 규제 강화 일정과 주택 관련 대출 동향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쉽게 요약을 드리면요, 현재 기존에 추진 중인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방안이 있거든요. DSR 확대 방안이죠. 이거에 대해서 효과를 높일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를 했고요. 자, 이런 방안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정책 수단을 가용해 추가 대책을 발굴하는데, 어떤 대책이 유력한지 저희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를 억제시키라는 부분인데, 언론들은 이것을 선전포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 눈에 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왜? 가계부채 증가세에 굉장히 사후 대처, 늦게 대처를 했다는 부분이죠. 부채 다 증가시켜놓고 이제 대책 마련했는데, 그 대책마저도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 서민들한테 피해가면 어쩌지, 혹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 어쩌지, 이런 걸 노심초사하는 게 눈에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 수단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103%가 넘어갔고, 지금은 더욱더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벌써 취임도 하기 전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고, DSR 규제 강화도 지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규제 수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제가 안 된다면 결국에는 추가 대출 규제를 꺼낼 것이다. 그리고 그 추가 대출 규제가 굉장히 무서울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DSR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될 거예요. 이미 발표돼서 7월 1일 날 1단계 방안이 시행이 됐죠. 전 규제 지역 6억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주택담보대출 받은 차주 같은 경우는요, 이 DSR 40%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대출을 1억 초과해서 받은 차주도 DSR 규제가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은 7월부터 좀 대출 증가세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어이구야, 무려 15.2조 원이 증가해버리네. 자, 그러면서 10%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상반기 때도 가계부채 미쳤다 그랬는데, 하반기 때 첫 시작을 알리는 7월 달에서 10% 증가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새로운 신임 금융위원장은 이제 당선이 된다, 지명이 된다면은 왜 효과가 없는지 이것을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자, DSR 규제는 애초부터 한계가 좀 명확히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얘는 차주 단위 규제예요. 돈 빌리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규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0% 이상 차지하는 맞벌이 부부의 규제는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부부의 각각의 신용도를 활용해서 신용대출을 끌어쓰고 그것을 내 집 마련에 나서든 갭투자에 나서든 그 방안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금리와 장기대출 상품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 규모를 낮출 수가 있어요. 30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 또한 낮은 이자 부담, 금리가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 DSR 규제가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자자 유입 차단에도 한계가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나 사업자 대출 규제 같은 건 못 막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금융권 DSR 규제 미적용 부분까지, 야, 이게 풍선 효과가 우려되면 당연히 차단해야 되는데 그냥 지켜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만큼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한계를 인식하고 무엇인가 개편 방안이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인데, 어찌됐든 대출 규모는 줄어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만약 이렇게 해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대출 총량 규제를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현재 정부에서는 4%대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8%, 9%, 10% 수준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야, 그런데 왜 4% 넘어가는데 가만히 있냐? 이것을 보통 연 단위로 목표를 세워서 대응을 해요. 야, 그러면은 1월부터 10월까지 가계부채 증가세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우리가 목표했던 4, 5%를 넘어버렸네? 그러면 11월달, 12월달 대출 금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이것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월 단위로 대응할 가능성, 한 달에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4%인데 이 4%를 넘어갈 경우에 대출 중단. 그러면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다? 처음에 1월부터 15일까지 많은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출 차주의 한도를 줄여서 나간다는 부분이죠. 자, 앞으로 금융환경이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청약 대기자분들이에요. 청약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계약금은 대부분 20%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금 확보를 앞당겨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분명히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긴 한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특히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이것은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빨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자, 작년 11월 13일 날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회수가 들어가요. 이게 11월 30일부터 적용됐죠. 그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을 넘지 못하면서 이제 낮은 거래량을 지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다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에서 묶어버리고요. 또한 DSR 규제를 강화시켜버린다면 결국엔 이것이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 중에서 매도자가 더 우인 시장은 결국에는 얼마 안 되는 매수자도 더 비싸게 계속 살려고 그러는데 그 매수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규제는 결국에는 갭 투자 감소와도 직결된다는 부분, 전반적인 수요 감소가 앞으로 줄다리기를 조금 더 매수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여기에 금리 인상이 더 힘을 보태면 된다는 겁니다. 이상은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쇼킹부동산 자료실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